소련 전성기 때 러시아는 세계 최강국 중 하나였습니다. 수천 대의 장비가 미국과의 전쟁 대비를 위해 제작됐으나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과거 소련의 군국주의자들은 자신들의 후손들이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장비를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하게 될 줄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러시아는 실제로 그렇게 하며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예비 병력이 고갈돼 낡은 소련제 장갑차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왜 우크라이나는 다른 모든 것을 완전히 파괴했을까요? 이 점은 러시아 전차와 장갑 차량에서 특히 두드러집니다. 1월 24일 데이비드 X는 유로마이단 프레스 기구에서 러시아가 손실된 모든 장갑 차량 부대를 한 번씩 교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교체분들은 소련 시절부터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던 썩어가는 예비 물자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그 예비 물자들은 모두 소진되어 사라졌습니다. 이제 전선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보낸 약한 장갑차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가 보관시설의 아스팔트 위 허공만을 우크라이나가 파괴할 장갑차의 잠재적 교체로 삼는 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푸틴이 특별 군사 작전을 시작했을 때 러시아는 모든 면에서 수적으로 우위에 있어 순조롭게 보였습니다. 보병 전투 차량, Infantry Fighting Vehicle, 적과 장갑차, Armored Personnel Carrier. 전선에서 러시아는 이 두 종류의 차량을 합쳐 13,842대를 보유한 채로 우크라이나에 진입했습니다. 그 정도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충분히 압도했어야 했어요. 특히 크렘린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소모전 방식에 맞는 전략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가정했다면 그 가정은 오산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비대칭 전략으로 러시아의 장갑 차량 운용을 어렵게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쟁 초반 몇 년간 푸틴은 러시아 전략에 집중했습니다. 엄청난 수의 전차, 보병 전투차, 장갑차를 투입하면 우크라이나의 방어선이 결국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러시아의 장갑 차량 비축분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대체 장비를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이죠. 확인된 전차와 장갑차 손실 수만 보더라도 그 수치는 러시아에게 매우 암울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 수치는 오릭스가 운영하는 러시아 군사 손실 실시간 추적기에서 집계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공개된 사진이나 영상 증거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오릭스는 자체 제안에도 러시아가 전차 4,308대, 장갑차 및 보병 전투차 8,735대를 잃었다고 기록합니다. 집에서 기록하시는 분들께 약 9,000대 장갑차와 보병 전투차가 손실됐습니다. 이는 푸틴의 초기 침공 당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보낸 해당 차량의 약 3분의 2로 확인된 손실만 집계한 수치입니다. 오릭스 수치만으로도 푸틴이 울만합니다. 우크라이나에 따르면 러시아는 더 많은 전차와 차량을 잃어 장갑차 재고도 더 많이 소모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무부에 따르면 1월 25일 기준 러시아의 전차 손실은 11,605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재무부는 러시아가 장갑차 23,950대를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자료를 믿든 실제 수치가 이 두 수치의 중간 어디쯤에 있더라도 러시아에게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만큼 이 숫자들은 엄청난 규모입니다. 푸틴이 직면한 현실은 우크라이나로 보내던 소련 시절 장갑차 재고가 모두 소진됐다는 점입니다. 러시아의 생산량은 부족분을 메우기에 부족하다고 체코 군사 분석가 야쿱 야노프스키가 언급했습니다. 러시아의 보병 전투 차량과 장갑차 보유량은 이제 대부분의 측면에서 2022년 침공이 시작될 당시 러시아군이 운용하던 것과 대략 비슷하거나 약간 더 많은 수준입니다. 겉보기에 좋은 소식 같지만 러시아가 예비 물자를 다 써서 가능한 일입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에 따르면 보병 전투 차량과 장갑차의 연간 손실은 약 2,400대, 생산량은 900대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1,500대 차량 격차가 발생합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아닌 오릭스의 수치를 사용한 것으로 러시아는 소련 시대 장갑차 재고로 격차를 메워야 합니다. X는 이 수치를 더 자세히 분석합니다. 그는 러시아가 현재 신형 BMP-3 궤도식 보병 전투 차량과 BTR-82 바퀴식 장갑차를 각각 연간 약 400, 500대씩 생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러시아는 연간 신형 보병 전투 차량과 장갑차 1,000대 확보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 숫자는 900대에 더 가까울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는 1960, 70년대 생산된 BMP-1과 BMP-2 보병 전투 차량, 3,600대 1970년대 생산된 MTLB 궤도식 장갑차 2,150대의 손실을 확인했습니다. 러시아의 최신 차량들도 마찬가지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BTR-80이 1900대와 BMP-3 890대도 격파했습니다. BMD 같은 공수용 보병 전투 차량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 BMD 700대를 파괴했습니다. 러시아에게 정말 심각해지는 부분은 남아있는 비축분을 살펴볼 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용할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입니다. 악스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러시아는 소련 시대 BMP-1, BMP-2를 약 4,900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차량들은 저장고에 1,110대만 남았습니다. MTLB 숫자도 심각합니다. 러시아는 3,600대에서 530대로 줄였습니다. 이전의 1,400대 BTR-82는 모두 소진되어 우크라이나로 가는 BTR-82는 새로 생산된 차량뿐이며 생산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전 460대의 BMD를 가졌으나 현재 120대만 남았습니다. 사용 가능한이라는 표현을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실제로 이 숫자보다 훨씬 많은 수천 대의 IFV와 APC를 저장고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보유한 이 썩어가는 소련제 차량 대부분은 상태가 너무 심각하게 망가져 있어서 러시아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나마 쓸만한 차량의 부품을 얻기 위해 분해하는 것뿐입니다. 이 썩어가는 재고들은 합리적인 비용으로는 수리할 수 없으며 차라리 이런 쓸모없는 차량을 고치는 데 쓸 돈을 새로운 차량을 만드는 데 투자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러시아의 한계를 이미 확인했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1,800대의 보병 전투 차량과 장갑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당수가 수리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시아는 매년 약 900대 차량을 생산합니다. 1,800대의 차량은 일회성 자원임을 명심하세요. 한번 소진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 러시아는 해마다 2,250, 5,980대의 장갑차를 잃었습니다. 오릭스의 수치를 사용하든 우크라이나 재무부의 수치를 사용하든 이게 맞지 않는다는 건 수학 천재가 아니어도 알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보관 중인 모든 장비를 다 끌어온다고 해도 현재 속도로 손실을 보충할 수 있는 보병 전투차와 장갑차는 1년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크라이나 내에서 이런 종류의 차량 수가 정말로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고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점령할 수 있는 영토의 양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곧 다시 다루겠습니다. 먼저 러시아의 보병 전투차와 장갑차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은 전차 비축분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러시아 전차 손실에 관한 ORYX와 재무부 수치를 공유했습니다. 2025년 10월 기준 오릭스는 4,308대, 우크라이나는 1만 1,605대를 주장합니다. 뉴 보이스 오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전차 비축분을 소진했지만 복원 가능한 차체가 3,000대 남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래도 그 수는 적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주장하는 러시아 전차 손실이 사실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우크라이나 드론에 취약한 구식 소련제 전차로 1년치 공급량에 불과합니다. 또한 X에 따르면 실제 저장고에 남은 사용 가능한 전차는 1,030대 뿐일 수 있다고 합니다.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11월 러시아가 연간 T-90M 전차 250대, T-80 BVM 전차 150대를 생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손실 만회에 부족합니다. 러시아 장갑 전력이 전반적으로 붕괴 중입니다. 약 1년 후 면 러시아는 비축해둔 장비가 모두 소진될 것이고 이는 우크라이나에서 겪고 있는 IPV Armored Personnel Carrier 전차 손실 규모를 따라가지 못하는 생산시설에 의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저희 더 밀리터리 쇼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이런 과소 보도된 통계 자료는 앞으로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 밀리터리 쇼가 유익했다면 구독을 잊지 마세요. 조금 전 영상 후반부 내용을 언급했었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설령 러시아가 마법처럼 소련 시절에 고갈된 장갑차 재고를 보충하거나 연간 수천 대씩 생산량을 늘린다고 해도 그게 큰 의미를 가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진전이 없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IPVS 장갑차 전차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의 비대칭 전술 때문에 러시아가 그것들을 의도한 대로 사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X는 유로마이단 프레스에서 서류상 차량 보유가 러시아의 사용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지뢰, 드론 포병은 기계화 징역을 자살 행위로 만듭니다. 그의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러시아 병사들은 크렘린이 제공하는 장갑차에 대해 점점 더 불신하게 되었으며 실제로 그 장갑차를 받는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나이티드 24미디어는 6월 기사에서 이 점을 지적했는데 그 기사에서는 러시아의 많은 장갑차들이 내부에 탑승한 병사들의 보호보다는 화력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언급한 BMP-3 보병 전투차는 100mm 주포와 30mm 기관포를 장착해
강력한 무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러시아 병사들이 이 차량으로 우크라이나 병력에 가까이 접근하면 효과적이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차량의 장갑은 우크라이나 지뢰나 First Person View, 드론 공격을 견디기엔 너무 얇습니다. 러시아의 다른 많은 장갑차도 마찬가지입니다. BMP는 측면 후면 장갑이 중기관총에 뚫릴 수 있고 전면 장갑 두께도 16mm로 얇습니다. 크기가 중요한 건 자폭 드론이 공격할 때입니다. BTR-80는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측면 장갑이 7mm로 중기관총에 500m 거리에서도 쉽게 뚫립니다. 러시아 군인이라고 상상해보세요. 지휘관이 이런 차량에 타라고 명령하고 우크라이나 진지까지 몇 마일이나 떨어진 곳을 공격하러 가야 합니다. 그곳에는 지뢰, 드론, 우크라이나군 매복 가능성이 있는 좁은 통로와 거대한 살상구역이 있습니다. 일반 소총보다 강한 무기의 종이처럼 찢길 수 있는 장갑차를 타고 살상구역을 지나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아마도 도보로 이동하는 것을 선호할 텐데 곧 그것도 통하지 않는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우크라이나의 First Person View 드론이 얼마나 큰 피해를 줄 수 있는지 방금 언급했는데 이 드론들은 러시아가 남아있는 소수의 장갑차와 전차를 사용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 며칠간 있었던 몇 건의 사건만으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1월 25일 우크루인폼은 우크라이나 무인 시스템 부대가 24시간 내 전차 2대와 차량 29대를 파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날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우크라이나 First Person View 드론이 러시아 터틀 탱크를 추적 폭격해 파괴하는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참고로 이들은 특별한 종류의 전차가 아닙니다. 터틀 탱크는 대부분의 전차가 소련 시절에서 온 문제를 해결하려는 러시아의 방식입니다. T-62와 T-72 전차는 임시 개조로 용접된 장갑을 덧붙여 무거워지고 운전이 더 어려워집니다. 드론 방어 효과는 약간 있지만 대부분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런 전차 하나를 파괴하기 위해 First Person View 드론 몇 대만 더 보내면 됩니다. 절박함이 러시아의 유일한 방어 수단이 되었고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투입되고 있는 러시아의 대체 장갑 차량들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악세가 지적했듯이 작년에 러시아 연대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장갑차를 세워두고 대신 도보로 공격했습니다. 오토바이나 심지어 말을 타고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더 작은 이동 수단이 상공 감시를 더 잘 피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피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해서 100% 피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러시아 기마 부대가 중세 조상 정신을 이어가려 해도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 앞에서는 의미 없습니다. 러시아는 절박한 전술을 용기와 존경심으로 포장합니다. 하지만 겁에 질려 갈색 바지에 감사할 정도는 아니며 병사들은 말 위에서 죽어갑니다. 1월 7일 포브스는 러시아 언론이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공격하려는 병사들의 창의성을 칭찬하려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말을 타고 있으면서 그것이야말로 실제 이야기에 대한 또 다른 버전을 만들어내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실제 이야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러시아에 썩어가는 장갑차가 너무 쓸모없어서 이제는 병사들이 말을 타고 전투에 나가는 것이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기병 돌격이 자주 전멸당한다는 사실이 푸틴에게는 별 의미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와 크렘린은 오히려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말을 탄 병사는 러시아가 더 이상 잃을 수 없는 장갑차를 낭비하지 않았으니까요. 말은 장갑차의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다른 큰 문제로 이어집니다. 러시아가 가진 문제이자 우리가 앞서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러시아가 이미 소모해버린 장갑차와 전차 없이는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돌파하는 진정한 돌파구는 불가능합니다. 진정한 돌파구는 러시아 병사 희생 없이 느린 속도를 넘는 모든 진전을 말합니다. X는 장갑차가 적 방어선의 틈을 빠르게 공략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했지만 러시아는 이를 본래 목적대로 쓸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방어선이 무너지지 않으면 크렘린은 돌파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는 대신 소규모 보병 부대를 동원해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전환만 했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포함된 이 부대들은 한 번에 겨우 1km 정도의 작은 진전을 위해 도보로 전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진전이 있다 하더라도 예상 가능한 결과는 러시아가 엄청난 속도로 병력을 소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연구소는 12월 31일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작전 평가에서 러시아가 2025년에 약 5,304제곱킬로미터, 3,295제곱마일, 만 점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숫자도 오해할 수 있습니다. 473제곱킬로미터, 약 293제곱마일. 은 이미 계산에 포함됐습니다. 이 수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새로 점령한 영토가 아니라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로부터 되찾은 영토를 의미합니다. 러시아는 416,570명의 사상자를 냈고
우크라이나에서 1제곱킬로미터당 78명이 희생됐습니다. 그리고 쿠르스크, 바로 그곳이 크렘린에 진짜 문제가 있는 곳인데 러시아는 단순히 장갑차를 잃는 대신 병사들을 잃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둘 다 자원이 한정돼 있습니다. 미디어조나가 12월 3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러시아의 2025년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자국 군대가 성장하고 있으며 곧 우크라이나를 압도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고령 자원병이 늘어나며 이들이 우크라이나 방어선에서 총알바디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미디어조나는 러시아가 장비를 아끼고 병력을 소모하는 전략으로 전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러시아 비축량이 X 주장만큼 낮다는 추가 증거입니다. 노령 남성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미디어조나의 자료에 따르면 이는 부고 기사와 공식 전사자 보고서를 통해 확인된 러시아의 손실만을 다루고 있지만 러시아 전사자의 평균 연령이 50세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2025년에 기록된 가장 흔한 사망 연령대는 46세에서 52세 사이였습니다. 장갑차와 탱크가 못하는 일을 중년 남성에게 맡겨도 푸틴에겐 큰 효과가 없는 듯합니다. 러시아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포브스에 따르면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새로운 전차 전술을 실험 중입니다. 러시아는 전차 2대와 소규모 드론 부대를 운용 중입니다. 드론들은 주변을 날아다니며 사격을 조율하고 전차들에게 더 넓은 공간 인식을 제공합니다. 전차들은 계속해서 위치를 바꿔가며 고정된 표적이 되지 않고 사격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우크라이나 드론 조종사들이 전차 사거리 밖에서 조종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즉, First Person View 드론은 전차가 우크라이나 방어선에 도달하기 전에 공격해 파괴할 수 있습니다. 전차 조종수들은 식량, 연료, 탄약 등 보급품이 부족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러시아는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너무 적고 너무 늦은 조치로 보이며 이미 잃어버린 많은 보병 전투 차량과 장갑체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포브스는 러시아가 이미 부담스러운 물류에 더 압박을 가하고 있어 이 전략이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문제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추가 장갑차 손실 없이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문제가 계속될 것입니다. 러시아는 나토와 맞설 수 있을 만큼 강한 군대를 만들고 싶어 하지만 이렇게 많은 손실을 겪으면서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크렘린궁에 두려움이 퍼지고 있습니다. 푸틴의 계획을 위협할 유럽 국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가 어디인지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러시아 전쟁 기계가 내부에서부터 썩어가고 있는 모습을 더 많이 다루는 The Military Show 꼭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